좀 대만하고 중국 이야기를 좀 한번 여쭤볼까요? 예. 그래도 그 작년에 나와서도 그 예.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예. 얼마 전에 중국의 이름 라이칭더 총통이 이제 예. 1월에 당선이 됐고 5월 며칠입니까? 며칠 전에 20일이요. 예, 취임을 공식적으로 했죠. 예. 취임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 사이에 중국과 대만 간의 관계는 좀 어땠습니까? 물론 짧은 기간이었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간단히 얘기하면 아무 일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 아무 일 없었다는 게 라이칭더 총통은 아주 강경파이고 그 중국 대항하는 인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항을 계속할 거라는 건 전 세계 사람이 다 아는 거고요. 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그걸 싫어하는 것도 전 세계 사람이 다 아는 거고요. 근데 라이칭더 총통이 그래서 우린 독립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면 그날로 우린 공격하겠다고 중국이 수십 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못한다라는 것도 전 세계가 알고 있는 거고. 대만 사람들은 복잡한 얘기는 난 모르겠고 전쟁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니까 그 쉽게 얘기해서 현상 유지를 원한다. 그리고 대만 정치인들은 다 현상 유지 쪽으로 그럼 발언을 다 하는 것이고. 네네네네. 그러니까 중국은 당연히 너희가 독립을 하려고 그러면 우린 가만두지 않을 거야라고 위협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정됐던 일들이 예정된 수순으로 그냥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의외의 요소가 없어요. 실제로 얼마나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요즘이 아니고 이제 라이칭더 총통이 직무를 시작을 하고 특히 지금 부총통 외교를 아마 담당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앞으로 주로 미국이 타이완과 중국 관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외교를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발전 양상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라이칭더도 취임 초기에 말을 많이 강조한 게 현상 유지였고 이거는 근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현상 유지는 하나의 중국이고 대만 입장에서 보면은 양안 체제 여기는 이제 독립돼서 우리는 따로 간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현상 유지라는 거는 수용할 수 없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은 일관되게 통일해야지. 네네네. 이거고 현상 유지는 통일 안 한다는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받아들일 수 없죠. 중국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중국이 어떻게 나오냐인데 항상 뭐 군사적인 준비는 뭐 하고 있다. 네. 뭐 2000 몇 년도에 뭐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는 많죠. 걸로 네. 뭐 미국에서도 뭐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거의 그러면 이제 시간 문제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시간 문제라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중국이 미국 개입 시 그걸 물리칠 만한 군사적 준비가 덜 돼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 중국이 자기들이 준비가 군사적으로 돼 있다는 판단을 하는 시점까지 도달하느냐 여부. 그게 이제 일단 시간이라는 요소로 작용하는 거고요. 네. 그럼 그게 됐다고 했을 때 중국이 전쟁이라는 수단을 결정을 할 거냐? 네. 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 요건 또 다른 문제죠. 그 두 가지 요인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는 준비도 끝판인데 아직 안 돼 있다. 이고 따라서 의사결정 타이밍이 아직은 안 왔다. 그래서 지금 논쟁이 되거나 논의가 되는 거는 지금 상황은 위험한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가? 그 반대 상황인가? 이제 이런 논의들만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대만을 어떤 방식으로 통일을 할 거냐인데 네. 그거는 방법은 하나입니까? 그냥 무력? 평화 통일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타이완 사람들이 그래 통일할게. 투표해서. 통일 당할게. 이런 거밖에 없는데 타이완 사람들이 그걸 선택할 리가 없지 않아요? 그렇죠. 이번 총통 선거도 그랬고. 예.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중국 대륙 입장에서 봤을 때 평화 통일이 가능하다고 볼까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정부는 도대체 통일을 할 생각이 있는 걸까요? 언제 한답니까? 어떻게 한답니까? 아니 통일부가 있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십 년간을 그 얘기를 해왔으면 뭐 플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통일하겠다고. 그런 거 있나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중국도 대한민국 정부처럼 그냥 내깔쳐두고 통일을 뭐 언젠가는 되겠지 뭐 이러고 있을 거냐. 아니면 누군가와는 달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진행을 할 것이냐. 근데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보면 누가 봐도 두 번째라고는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통일을 추진하고 이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만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개입하고 그걸 막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랑 관계가 이것이
서로 상호 간의 압박에 의해서 계속 긴장된 상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어떤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중국이 포기를 하는 상황이 일어날 것이냐 뭐 이런 추측들만 있는 거죠. 그 뭐라 해야 될까? 어떤 그 발단이 되는 사건들이 항상 큰 일을 좌우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예. 우발적일 수도 있는 예. 거고. 예. 근데 그게 중국 입장에서도 이걸 아는 걸까요? 뭐 군사력으로는 지금 맞붙어봐야 우리가 안 예. 되니까 조금 예. 더 기다리자. 예. 근데 이게 우발적인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예. 자꾸 막 대만 위로 뭐 미사일을 쏘고 뭐 하면 예. 그런 거는 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런 우발적인 상황은? 염려를 우선 그 우발적이라는 것도 예. 조금 의심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음, 우발적이라는 게. 네. 그러면서 미국이 자꾸 우발적으로 전쟁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소통 채널을 만들자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하고 미국하고 사이에 핫라인 같은 게 없나요? 네네네. 뭐 국무부 장관도 중국 뭐 종종 왔다 갔다 하고 뭐 하던데요. 예. 그리고 그 군 사이에서도 뭐 핫라인이 예.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왜 계속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언제더라? 뭐 정상간 통화였던가요? 뭐 거기에서도 군사적인 뭐 우발적인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뭐 협력을 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네. 자주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요. 아무튼 가장 최근에 미국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중국이 어떻게 회답을 했으면 네. 그럼 너희가 일단 위성부터 걷어라. 음. 군사 위성부터 걷어라. 음.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게 대답인가요? 아니 혹시라도 네네. 우발적으로 네네. 이게 잘못 전쟁으로 비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통신을 하자라고 음. 했더니 그래? 그럼 일단 네가 정찰 위성부터 없애. 질문과 대답이 서로 맞나요? 안 맞죠. 저는 이상해요. 네. 그래서 저는 가설인데 얘기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네. 아마도 AI라는 요소가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조금 해봅니다. 어떤 식으로요? 지금 미국이 이러한 전쟁 상태를 조기에 디텍트 탐지하는. 탐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군사위성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미국은 전 세계 통신도 도청 감청을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거기 도감청하는 데이터량도 엄청나겠죠. 네. 뭐 군사적으로는 뭐 동향 같은 것도 들어오고 뭐 첩보도 들어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에 비해서 최근의 공격 수단이라는 거 언제 뭐가 날라올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 고고도 드론이 지금 위에 떠 있는지도 모르고 네네네. 누군가를 겨누고 있을 수도 있죠. 네. 얼마 전에 이란 높은 분이 뭐 헬기 사망. 네. 네. 사망이 나듯이 또는 그런 것들이 다 자칫 전쟁이 될 수 있는 도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을 때 네. 이거를 즉각 판단할 수 있도록 미국이 AI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이미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지만 그걸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중국도 그걸 개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있는 전문가들 그룹에서 하나의 공통된 우려가 있습니다. 저자가 나를 공격할 것 같다는 판단과 저자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는 판단을 사람이 아니라 미국의 군사 AI와 중국의 군사 AI가 각자 알아서 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람이 개입되지 않고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조금 있었어요. 뭐 훗날. 예. 그러니까 그 양쪽 초강대국의 군사 AI를 개발한다는 것에 대해서 놓고 그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통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류의 그 상황을 전제로 한 소통일 수 있다. 아하. 이런 의심을 조금 해봅니다. 확실한 거 아니고요. 이게 뭐 바다가 됐든 뭐 공중이 됐든 군사 AI가 됐든 예. 어떤 측면으로도 이제 소통을 또 해야 되는 건데 예. 그 사이에서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작년 7월에 출연해 주셨을 때도 중국 대만 전쟁은 한반도 전쟁으로 곧 이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희도 네. 그 이야기 경청을 했었는데요. 네. 혹시 중국이나 미국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들리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일단 일본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중국이 러시아를 동원해서 일본을 견제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똑같은 논리로 이제 한국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의견을 지금 제시하는 분들이 늘었고요. 네. 그다음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대통령이 될 경우에 안보 보좌관으로 유력시되고 있는 전체명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콜비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 굉장히 그 의견이 극단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 사람은 만일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한국에 있는 미군은 대만으로 다가서 싸운다. 그래서 그 얘기 들은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죠. 그럼 한국은 어떡하나요? 네.
한국 지가 제가 지 나라 지켜야지. 예.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서 거꾸로 한국은 우리 동맹이라면서 네. 그러면 한반도만 지키고 앉아 있을 게 아니라 군대 보내서 같이 싸워야지. 대만으로.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 말인즉슨 저기 북한이라는 존재를 모르지는 않을 텐데 왜 어떻게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북한이 한국을 어떻게 할 거다라는 예. 얘기는 이제 우리나라나 하고요. 예, 다른 나라들은 모두 세계 재래식 국방력 탑 5인 한국이 100몇십 위에 있는 북한을 무서워하고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해요. 니들이 알아서 자주국방할 수 있다. 있어봐라. 뭐 아유, 이런 거예요. 북한이 니들한테 솔직히 깜냥이 되냐? 뭐 이런 거죠. 예. 근데 뭐 거기까지는 인정할 예. 수 있는데요. 예. 뭐 당연히 우리 뭐 군사력 압도적이니까. 예. 근데 이제 비대칭 정력, 예. 핵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핵 때문에. 예.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아 이게 미국에서도 뭐 확인되지 않은 보도일 수도 있고 뭐 트럼프가 실제 그 얘기를 했네 아니면 트럼프 최측근이 얘기를 했네 뭐 이러면서 한국에도 뭐 그러니까 전략적인 핵 배치 이야기도 조금씩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트럼프 되면 뭐 주한미군 주둔비를 얼마 더 내네 아니면 뭐 철수 한 해만에 막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 좀 중량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죠. 예, 다. 그러니까 이게 기사에서 측근 뭐 트럼프 측근 이러면 다 우리는 근데 중량감 있는 인사가 말한 건 아니고요. 예, 예,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반도에 대한 그 핵 배치. 한국이 핵을 보유하는 걸 좋아할 나라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주변 나라는 당연히 신경 쓰이죠. 다 없고 그리고 북한이 설령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네. 우리가 거기를 핵으로 보복을 한다는 게 그게 합리적인 생각일까요? 그 뭐 이제 지구상에서 한반도가 지워지는 거죠. 아니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화력이 핵폭탄 몇 개 떨구는 정도의 효과를 못 낼까요? 오히려 핵 보유를 한다는 거는 우리는 뭐라고 설명을 하더라도 주변 국가들은 다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보유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미군의 핵 우산이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인 핵 배치라고 생각을 하는 게 북한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주변에선 러시아, 중국, 일본 다 쟤네 왜 저래? 우리 갈기려고 하나?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 매체명은 잊었는데요. 그 외신 매체에서 일본인 학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북한이 자꾸 핵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러면 일본도 핵 보유를 할 의사가 있느냐? 어머나. 일본이 핵 보유를 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그래서 전원이 찬성을 안 했다고 그래요. 일본은 핵 보유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일본의 학자, 전문가 뭐 이런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질문을 이렇게 했대요.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그러면 일본은 핵 보유 필요 없을까? 하니까 다들 이거 고민 좀 해봐야 되겠는데? 이거 핵 보유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답변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진실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11월입니다. 이제 미국의 대선이. 바이든하고 트럼프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뭐 대만 문제를 이제 접근하는 시각이 좀 달라질 수 있나요? 달라질 수 있죠. 그런데 아마 그 결과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기본적인 방향성은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사실 그 양안 문제는 중국 내부 문제다 이런 발언도 했었고 얼마든지 내고 가능하다는 그런 암시 이런 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나 일단 미 군부의 생각은 거기 그렇지 않고 중국을 그대로 놔둬서는 또 타이완을 합병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게 미 군부의 컨센서스이기도 하고 또 미국은 의회가 지금 민주공화 양당이 모두 그 꼴은 못 본다로 지금 일치 단결돼 있죠. 그래서 설령 트럼프가 다른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뭐 양안을 통일하는 거를 뭐 그냥 관망한다든가 불개입한다든가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개입의 정도가 바이든 행정부보다는 좀 줄어든다거나 그 개입하는 데 있어서 시간 지연이 좀 더 발생할 수 있다거나 이런 정도의 차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도의 차이. 그 또 아까 잠깐 뭐 여쭤봤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주한미군 방위비 가지고도 막 뭐라고 하고 주한미군 철군설까지도 흘립니다. 물론 이게 압박카드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또 앞으로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된다면 또 험난해질 수 있잖아요. 박사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주한미군이
북한을 막으려고 와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 말에 동의할 나라가 거의 없을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세계의 시각으로 보면 예. 그러니까 한국 보고 네가 다 막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트럼프의 아마도 국가안전보좌관이 될 사람이 하는 얘기잖아요. 네. 역설적으로 그럼 미국이 그럼 한국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거기에 앉아 있느냐? 그건 사실 아닌 것 같죠. 논리가 서로 충돌되죠. 근데 그것과는 관계없이 그러니까 트럼프의 얘기는 뭐 상대가 뭐 북한이 됐든 중국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미국이 가서 너는 덕을 보니까 돈 내. 뭐 이런 거죠. 네. 그럼 돈 안 내면 어떡할 거예요? 진짜 철군할까요? 그러니까요. 트럼프는 왠지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대통령이 네. 예를 들어서 그래? 가? 만일에 이랬다 쳐봐요. 예. 그러면 미국이 막 얼싸좋다고 나갈까요? 그러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 행정부 밑에서 그 국방부 장관 했던 사람들이나 장성 지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그 한국에서 주한 미군 철수한다는 그런 얘기 들을 때 가슴들이 철렁철렁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트럼프 한 사람만의 생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돈 더 받으려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기사 주한 미군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도 여기에서 지리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유사시에는 뭐 네. 대만으로도 갈 수도 네. 있고 그 목적으로 다양한 수단으로 이제 한국에 또 오키나와에 뭐 주둔을 네. 하는 거니까. 예. 그럼 우리도 그 얘기하면 되겠네요. 니네 북한 때문에 우리 지켜주려고 있는 거 아니니까 네. 니네가 그럼 돈을 더 내라. 그게 필리핀이 했던 거죠. 필리핀이 원래 그 수백만의 미 해군 기지 있었다가 네. 이제 민주화되고 아키노 대통령 들어오고 하면서 이제 너희들 나가 그래서 다 나갔었죠. 그 다음에 아쉬워지니까 네. 다시 그 미군 부르고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이제 돈 내고 써라 뭐 이런 식이 됐죠. 그러니까 약간 여기에서 그래서 그 주한미군 그 방위비 협상에서 우리가 너무 막 수세에 있을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긴 한데요. 예. 저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네. 이제 많이 달라졌거든요. 경제 규모로도 지금 유럽 강국 소위 전통적 강국 뭐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이런 네. 나라들하고 우리가 어깨를 그럼요. 같이 하는 그런 국가급이 됐잖아요. 네네네. 근데 맨날 미국 보고 뭐 너희는 큰 나라고 너희는 돈 많고 너희는 잘났으니까 우리는 봐줘 이렇게 가면 방위비는 적게 낼 수 있을지 몰라도 네네네. 정치, 외교, 국제관계에서의 발언권이 그만큼 없어지는 것이고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동북아 정세에서 한국이 중국 일로 와봐, 미국, 일본 일로 와봐. 요거 요렇게 되지 않겠어? 이런 얘기 한 번이라도 주도적으로 해본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맨날 수동적으로 형님들이 얘기하면 거기서 이렇게 끼워서 이거는 역설적으로 현재 한국의 위상과 맞지 않고 네.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있어도 되는 상황이냐. 지금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동북아의 상황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어도 되는 상황이냐. 미국 형님이 다 알아서 어련히 알아서 다 해주는 걸 기다리고만 있어도 되는 상황이냐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이제 국력이 올라왔고 예. 그거는 꼭 또 돈으로 또 보여줘야 하는 것도 있고 예. 그걸로 사실은 국제사회에서는 발언권을 사는 예. 개념일 수도 있겠고. 예.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잘 이해가 안 갔던 게 뭐냐면 프랑스 대통령도 그렇고 캐나다 총리도 되게 젊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러시아로 우크라이나로 뭐 중국으로 어디로 막 다니면서 예. 분쟁 있는 나라들을 자기네가 마치 뭐 화해를 시킬 수 있는 것 마냥 다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아니 캐나다는 저 인구도 얼마 안 되고 예. 프랑스는 언제적 프랑스야 예. 뭐 이 생각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들의 국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관계에서의 영향력을 예. 높여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게닝 파워를 키워가는 거고. 반면에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좀 중국에서 알려지기는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못하는 나라로 이렇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강단 있게.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 제가 알지 못하고 다만 어떤 게 우리한테 가장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건지는 그건 좀 한번 생각해보고 그려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이걸 단순히 왜 돈 더 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 덜 내도록 노력해야 되겠네. 요런 차원에서만 생각을 할 일이냐. 조금 더 나가서 지금 남북관계, 동북아관계 지금 새로운 21세기의 국제관계가 정립되고 있는 사이에
한국이 어떤 포지셔닝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그에 의해서 그러한 국가 전략에 입각해서 그렇다면 주한 미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그 사고가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좀 해보죠. 이제 뭐 한 푼이라도 깎으려고 어디 뭐 협회비 깎으려고 조금만 내려고 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시대는 지났다라는 거예요. 좀 이젠 좀 예. 그만해도 되지 않나. 먼저 예. 나와서 계산도 좀 하고 예. 천천히 나와내 계산하기 예. 약간 예.